티베트 불교는 역사가 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티베트 사람들의 심성이 본래부터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 고승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문헌들 덕분입니다. 티베트의 불교 문헌은 방대합니다. 철학, 밀교이론, 의학, 역사, 생물학, 기술, 문법, 수사학을 망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캉규류와 텐규류라고 불리는 티베트의 장경들입니다. 대부분의 티베트 장경들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것이지만 원본이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젠 티베트 대장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다시 번역하게 됐습니다. 티베트 대장경은 세계적으로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 일본, 그 밖에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대장경은 단순히 종이에 먹 쓰여진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금사나 은사 또는 산호, 보석, 진주로 글을 쓰거나 나뭇잎에 글자를 쓴 것도 있다. 티베트 대장경들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암도 지방의 라블랭 사원에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하다. 이곳은 라블랭 사원의 장경고입니다.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티베트 장경고인데 모두 6만 8천 권의 불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장경은 의학, 밀교, 철학 등 19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장인 캉규류와 논장인 텐규류로 나누는 불경인 것입니다. 이곳의 장경고에는 77부의 불교 경전들이 모두 2만 1,000권 정도 있다. 그 밖에도 티베트 불교의 비주를 할 수 있는 몽카파가 쓴 책도 있으며 그리고 여러 시대의 고승들이 써놓은 주석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15,000권이며 생물학에 관한 내용이 1,900권, 정치학에 관한 내용이 240권, 수사학에 관한 내용이 500권, 천문과 기술에 관련된 책이 280권, 의학에 관한 책이 400권, 밀교 비법에 관한 내용이 660권에 이른다. 그 밖에 다라수 잎에 글을 적은 고대 폐엽경이 2권 있으며 금, 은, 산호, 진주, 조개가루 등으로 쓴 금강경이 있고 검은 비단 위에 노란 비단실로 수를 놓은 경전도 있다. 티베트에서는 경전을 캉규로와 텐규로로 나누는데 캉규로는 경율 3장의 경장에 해당하고 텐규로는 논장에 해당한다. 캉규로는 다시 백함 1108부로 텐규로는 213함 3461부로 나뉜다. 티베트의 경전들은 한문 경전과 합치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 밀교에 관한 것이 방대한데 그 중에는 원전이 없어진 것도 많이 있다. 한문 경전들이 뜻을 조차 번역된 반면 티베트 장경은 티베트 문자가 산스크리트어 불경을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던 만큼 산스크리트어 원전의 모습을 아주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 티베트어 장경은 다시 여러 판본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으로 판은 나르탕 판으로부터 대게판, 중국에서 만든 감숙성의 초네판, 북경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만든 아사판 등 여러 판본이 있다. 이들 장경들은 티베트의 여러 살과 외국 연구소들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다. 티베트의 시아제 현에 있는 시알루 사원은 송나라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중국과 티베트 양식이 중되어 있다. 지붕에 희화를 얹은 방식이나 처마가 사방을 뻗은 것은
선영된 중국 양식이다. 이 사원은 티베트 불경의 보존과 홍보에 큰 역할을 한 사원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탈룸포 사원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지장 샤로퀴에라고 하는 티베트의 유명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고 이 사원을 새잎이라는 뜻으로 시알루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인도와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그 중에는 인도의 유명한 고승 아티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학승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원은 송나라와 티베트의 불교 교류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시알루 사원이 건설된 이래로 이곳에서는 부동이라는 대학생이 나타나 사원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현교와 미교의 여러 경전들을 연구했으며 티베트 불교의 주요 사료로 평가되는 부동 불교사를 저작하기도 했다. 또한 제자를 가르친 일에도 열과 성의를 다했으며 후에는 시알루 학파가 생겨나기도 했다. 원래 아티샤는 인도의 승려로서 부동보다 300년가량 앞서는 인물이다. 그는 티베트 국왕의 초청으로 티베트의 불교를 찾아 이곳으로 건너오게 됐다. 아티샤는 3년 만에 이곳 시알루 사원에까지 도착해서 불법 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불교 교설뿐 아니라 의학에도 능했다고 한다. 아티샤는 깨달음의 단계에 관해서 적은 브리도 등론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다크조라는 티베트의 역경승과 더불어 여러 권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해내므로 티베트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사원에서는 그 옛날 경전에 쓰이던 원들 중 일부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다. 한 캉규루와 텐규루의 완본과 함께 아티샤와 부동이 손을 씻던 수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다. 티베트 대장경이 저런 방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전들을 인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원이나 개인들이 보관하는 티베트의 대장경들은 목간으로 인쇄한 것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사원 내 간경소에서 인쇄를 시작한 지가 무려 6,700년 정도에 이릅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와 캉바, 암도 지방의 주요 사원에서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원이 티베트의 낭사원과 타실룸포 사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성 대계현의 갱킨 사원이나 청해성의 타해 사원, 그리고 감성의 라블랭 사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사천성 대계현의 불경 인쇄소입니다. 이곳은 아주 크고 시설도 좋은다. 인쇄 기술도 뛰어나서 국내외로 이름이 높습니다. 사천성의 대계현은 해발 3,300m에 이르는 높은 고원지대다. 그 유명 대계 간경소는 금사강을 바라보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불경 인소와 괭퀸 사원의 역사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대개 간경소는 괭퀸 사원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1729년 제42대 4개 흰감에 의해서 세워졌다. 현재는 아주 대규모가 돼서 종이를 쌓아두는 곳, 경판을 제작하는 곳, 책을 말리는 곳, 경판을 씻는 곳, 종이를 자르는 곳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다. 그러나 경판의 제작에서부터 제책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방법을 거의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대개 간경소의 경판 제작실이다. 경판을 새길 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진다. 먼저 이 지역에서 나는 장나무 중에서 좋은 물을 가려서 먹는다. 그런 다음 연기를 쐬고 겨울 동안에는 거름 속에서 한겨울을 나게 하고 끓는 물에 삶고 다시 불로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계속 글을 새길 수 있는 흑제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종이에 적은 경전을 풀로 부린다. 그리고 물에 충분히 불린다. 한 경판의 양쪽 면에 글자를 모두 새기는 데는 약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일단 경판이 완성되면 종이에 찍어와 오자나 글자가 없는지 살핀다. 완성 경판을 다시 하루 정도 담가 놓은 다음 햇볕에 말리고 수박풀의 뿌리를 삶은 물로 씻어준다. 이렇게 처리한 경판을 그늘에 말리면 이래야말로 인쇄를 할 수 있는 판이 완성된 것이다. 이곳은 간경소의 2차를 잡은 인쇄리. 여기 사는 수백 명의 숙련공들과 스님들이 전통적인 방법대로 인쇄를 하고 있다. 이 종이는 독성이 아주 강한 아지아루 지아오라고 하는 풀의 뿌리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이로 경전 인쇄하면 좀이 쓴 일이 없으며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 인쇄는 보통 3명이 한 조가 돼서 하게 되는데 2사람은 인쇄하고 나머지 1사람은 종이나 경을 날라다주는 일을 하게 된다. 한 종 하루 평균 2,400페이지의 경전을 인쇄한다고 한다. 1분당 5매씩 하루 10시간을 잠시 쉬지 않고 일하는 셈이 된다. 대개 간경소에는 부처님이 그린 페이지를 인쇄하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16아라한의 모습을 인쇄하고 있다. 이곳은 모두 200여 가지의 부처님 모습이 그려져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인쇄에 쓰이는 먹은 화장나무를 태운 재로 만든다. 경전에 따라서는 빨간색으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진사를 먹 대신 사용한다. 대개 간경소는 그 오랜 역사나 보장하고 있는 경판의 숫자에 있어서나 티베트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있는 판들은 크기가 17가지 정도가 된다. 제일 큰 것은 가로 110cm, 세로 70cm 정도이고 제일 작은 것은 가로가 30cm이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에 제작된 텐쥐리의 목판인데 모두 6만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조금도 변함없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판고에는
강규루와 텐규루 외에 200여 종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다. 불교에 관한 책이 모두 4,569권에 이르는 그 중에는 용카파 전집, 사캬파의 5대 스승의 전집, 18권에 이르는 의학 전집 등이 있고 아주 희귀본에 속하는 인도 불교의 기원전 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비단 티베트어로만 경전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전은 반야경의 일부로 인도, 티베트, 산스크리트어로 인쇄되어 있어. 경전 인쇄소에서는 경 읽는 소리가 잠시도 끊이지 않는데 인쇄가 끝난 경전을 제본하기 전에 이렇게 경험 많은 스님들이 꼭 한 번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개 간경소에서 제작된 불경과 불서들은 티베트 전역으로 실려나간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이것을 티베트의 보물창고라고 부른다. 불경은 보통 검은게 먹으로 인쇄하지만 아주 드물게 사나, 은사, 산호, 보석, 진주 등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경의 글 금으로 쓴 것이 있다. 그것은 티베트의 드레퐁 사원에 있는 금리불경이다. 한 권의 책 전체를 다 금으로 쓰는데 한자 한자 손으로 새긴 정성과 솜씨가 놀랍다. 표지의 장정이 특히 아주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 새겨진 불상은 여러 가지 금속 가루를 섞어서 그린 것이다. 보석으로 새긴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 사원도 있다. 이 경전은 금과 은, 산호를 섞은 가루로 적은 것인데 라블랭 사원에 전해져 오고 있는 경전이다.
아주 귀한 불교 유산으로서 티베트에는 그 옛날 총이나 목판이 아닌 다라나무 잎의 글자를 새긴 인도의 패엽경도 전해져 오고 있다. 경전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록하는 해상물도 여러 가지입니다. 종이뿐 아니라 비단이나 돌, 나뭇잎도 사용됩니다. 이곳에 보관되는 것은 천년 전에 인도에서 전해진 패엽경입니다. 바로 이 단순한 나뭇잎에서 거대한 티베트 대장경이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블랭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 패엽경은 그 옛날 인도의 고성 아티샥 티베트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스님의 손을 거쳐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패엽경이란 고대 인도에서 자라던 야자수의 일종인 다라나무의 넓은 잎에다 글자를 쓴 것이다. 패엽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8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잎을 따고 기음을 쇠해서 그늘에 말리고 닦고 자르고 다리고 글자를 파고 물을 들이고 묶는 작업이 그 8가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다라수 모두 다 멸종해가고 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